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하루 세 문제 보객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보수가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틀린 것이네, 틀린 것,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른 기준. 그렇습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하고 임대차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매매, 교환인 경우에는 0.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 맞고요. 3번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했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중개보수는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아니라 주택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의합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은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청량도 가능합니다. 만약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중개보수의 경우는 사무소 기준인데 중개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3번 지문,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여러분의 중개사무소가 만약에 경기도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 교환일 경우, 교환일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중개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금액이 크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더라도 주택은 0.54%니까 120만원이고요. 2억짜리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180만원입니다. 중개보수가. 중개보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80만원씩을 각각 받을 텐데 거래 금액이 큰 3억짜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0만원씩을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은 동일이라는 말이 3번 들어갑니다. 동일이라는 말이 3번 들어간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을 적용합니다.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 말은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더라도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만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시험에 반드시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설인데요. 1번은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시도조례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죠. 시도조례로 정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시도조례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의 경우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은 깎는 것만 가능합니다. 더 높게 받는 것으로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0.9 범위 내에서 0.8, 0.7로 협의는 가능하지만 1.0, 1.2% 받는 것으로 협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백화점 물건도 정가제인데 중개보수는 정가제가 아니라 깎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게 협의는 안 되고 낮게 협의만 가능합니다. 2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중개보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에는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임대인한테만. 그런데 우리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고요. 매매, 교환인 경우는 1000분의 9, 임대차인 경우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3번인데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누가 하는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전국적으로 구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이 검증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 즉 신고관청입니다.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설을 먼저 살펴볼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7회 7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물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철도, 보호지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같은 경우는 확인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상권, 임차권 설정됐는지는 등기부 얼굴을 봐야 됩니다. 등기부를 보면 표제부, 표시사항은 표제부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얼구에 나타납니다. 이 표제부에 나타나는 표시사항하고 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나타나는 면적하고 서로 다를 경우에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 갑구,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우선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나는데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갑구가 없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예, 갑구가 없는 것도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것들은 표제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 가압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을구 보아야 하는가 갑구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예, 가압류는 을구, 갑구, 즉 해당 구 사항란을 모두 다 보셔야 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지는 해당 구 사항란을 모두 다 보셔야 되죠. 즉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에 되어 있고요. 제한물권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을 공유지 연명부를 통해서 확인한다. 좀 어렵게 출제됐죠. 공인중개사법상은.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하죠. 공유지 연면부는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3번이 틀렸네요.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가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내용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에도 지목이 표시되어 있지만 지적도 임야도에는 약호, 부호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므로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은 건축물대장입니다.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죠. 시험에 만약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설명하면 된다 하면 X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 건축물인지를 알고 있으면 설명해야 되겠죠. 위법 건축물인 경우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개업할 때는 정상적이었는데 중간에 주인이 옥탑방을 증축을 했으면 상가 건물이었는데 나중에 새로 개설 등록을 할 사람은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에는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가를 중개할 때는 항상 인허가 관청에 미리 물어봐야 되겠죠. 이 건물에 지금 중개사무소를 하려고 한다 또는 휘트니스 클럽을 하려고 한다. 저도 옛날에 중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휘트니스 클럽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이거는 운동시설입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는 이종걸 인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은 그 휘트니스 클럽은 500제곱미터 안 되게 하고 나머지는 그 탕비실 뭐 사무실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의뢰인은 계속 통으로 다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편법을 알려준 거예요. 일단 인허가 받을 때는 사무실로 쓴다 해놓고 나중에 그는 몰래 뭐 전부 다 휘트니스 클럽으로 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면은 500제곱미터 넘는 경우에는 그 운동시설이고요. 5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종걸 인생활시설에서도 휘트니스 클럽 이런 게 가능하겠죠. 17회 7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물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철도보호지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법규에 의해서 직접 지정되는 경우 등은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을구, 표시사항은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번 공유지 연명부는 한 필, 1필의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 표시사항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고요.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권 지분은 등록되지만 대지권 비율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장상에 있는 소유자와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등기부가 우선,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5번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소재, 면적, 구조, 용도, 건축 용도, 소유자 등 건축물의 현황과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인재부도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다고 했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